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의 한 유학생을 통한 연쇄 감염으로 파악됐는데요. 지역에서 첫 변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전남 한평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과 관련된 3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변이 의심 환자만 15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전북의 한 유학생을 시작으로 그 조카가 다니는 어린이집, 또 다른 가족 모임 등을 거쳐 한평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첫 변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가격리자만 295명에 달해 추가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추가 감사를 통해 이후에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더 세심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한평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일주일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격리 중 매일 1회씩 진단 검사를 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10일 동안 시설 격리와 함께 4차례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도 심각합니다. 지난 11일에만 광주 전남에서 151명이 확진돼 1일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어제도 신규 확진자만 120명으로 이달 들어 지역 감염 확진자만 10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서 첫 변이 확진자까지 확인되면서 방역수칙 준수와 모임 자제는 물론 타 지역 방문 뒤 선제적 진단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오늘부터 광주지 16개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용 요소수가 공급됩니다. 광주시는 지역 업체가 베트남에서 긴급 수입한 물량을 서구와 북구 광산구 등 모두 16개 주유소를 통해서 공급한다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유소명과 공급 시기를 확인한 뒤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입 물량은 하루 기준 승용차는 10리터,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은 30리터입니다. 광주시 혁신추진위원회가 시정혁신 권고 과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자 300명을 추첨해서 경품 증정 행사도 진행합니다. 광주혁신추진위는 2018년 11월 출범 이후 공공기관 통합 필기시험과 광주형 복지 모델 구축 등 31건의 시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기계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면 포인트가 쌓여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도심에 설치된 재활용 쓰레기 회수 기계입니다. 자판기처럼 생긴 기계 안에 투명 페트병을 집어넣자 기계가 자동으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판독해 압착 처리합니다. 겉포장이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 토해냅니다. 이 기계의 장점 중 하나는 재활용 쓰레기를 넣을 때마다 포인트 10점이 적립되는데 삼척시는 여기에다 10일을 지원해 10점씩 더 주고 있습니다. 적립 포인트가 2,000점이 넘으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판기다 보니까 페트병 분리수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정리도 할 수 있는 점이. 이 같은 순환자원 기계는 2019년 춘천을 시작으로 원주, 삼척, 양구 등 강원도 내 4개 시군에서 31대가 가동 중입니다. 올해 10월까지 투명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 899만여 개가 수거됐고 환급액은 1억여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자체들은 수거 비용 절감과 재활용 확대에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수거를 했을 때 저희가 따로 미화원들이 수거를 진행하는 부분이나 선별을 해서 또 매각하는 부분이나 그런 비용들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시민 호응 등 재활용 순환자원 기계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기계를 도입하는 지자체와 운용 대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요즘 캠핑이나 차박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기구를 내지 않거나 환기 없이 난방기구를 틀다가는 질식할 위험이 높습니다.
최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화로에 담긴 목탄에 불을 붙입니다. 캠핑할 때 모닥불을 피우는 상황처럼 텐트 안에 집어넣은 뒤 시간대별 공기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빠르게 치솟더니 15초 만에 300ppm을 넘겨 경보기가 울립니다. 2분이 지나자 2000ppm까지 다다르는데 이 정도면 의식불명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텐트 바깥으로 배기구를 빼내지 않고 히터를 틀어봤습니다. 9분이 지나자 21%였던 텐트 속 산소 농도가 18%까지 떨어집니다. 체내 산소 결핍을 유발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산소보다 240배 정도 빠른 속도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뇌, 심장, 근육 등에 산소를 전달하지 못해 결국은 질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캠핑장에서 난방기기나 취사기구를 이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피해를 본 사례는 60건에 이릅니다. 최근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난방기구를 점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텐트 안에 온열기구를 놔두고 주무시거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텐트 안에서 이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공기가 통하도록 반드시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참숯이나 목탄을 이용한 화로는 자주 환기를 하더라도 사고 위험이 커 텐트 안에서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소속 광주 5명 구청장들에 대한 면접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지역 구청장 5명은 어제 당내외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앞에서 자치구 운영 성과 등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하는 단체장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 점수에서 20%의 페널티를 줄 계획에서 5명의 광주구청장 가운데 1명은 감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한 주는 봄 날씨같이 따뜻하더니 오늘은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도 5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는데요. 기온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곡성과 구례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가까이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도 장성과 나주 5도로 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7도, 보성 5도로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6도, 무안 5도, 강진 6도에 머물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다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오르겠고요. 목요일에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 회장이 향년 101세로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이 회장은 1988년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를 결성한 뒤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해왔고 천여 명이 원고로 참여한 광주 천인 소송 등 주요 대일 소송 7건을 주도했습니다. 5.18 민주운동 기록관이 세계 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해서 5월 일기와 5월 취재 수첩 등 2권의 5.18 기록물 총서를 발간했습니다. 5월 일기에는 80년 5월 당시 가정주부와 학생 등 16명의 일기가 수록돼 있으며 5월 취재 수첩은 현장을 목격한 기자들의 취재 일지가 담겨 있습니다. 5.18 기록관은 자료 발굴과 수집 활동 등을 통해서 관련 자료 발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남대병원이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 주관 기관으로 다시 선정돼 3년 동안 국비 21억 원 등 25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은 연구 역량과 기반 시설을 갖춘 병원과 기업 간 공동 연구 등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대병원은 첫 선정된 지난 2019년 이후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광주 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종전선언에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